심리학에서 마태 효과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운이 있고 없고도 마태 효과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마태 효과는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구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나 승자 독식 현상을 뜻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 의해 좌우가 되는 것이므로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발전적인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동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별마을 배달부 이종완. 바람이 분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꽃이 피면 꽃 향기로 소식을 전하니까. 봄비가 내린다고 눈물 흘리지 말아요. 그 빗물 받아서 새로운 꽃잎이 돋아나니까. 그리움 깊었다고 아주 잊지는 말아요. 저 밤하늘에 달빛의 소식을 전할 테니. 멀고 먼 나라에서 홀로 울지 말아요. 별마을 배달부가 별빛으로 전할 테니까. 이정원님의 동시 별마을 배달부였습니다. 이 시는 별마을 배달부라는 제목부터 참 따스한 느낌이 들어요. 시의 내용도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어서 시를 읽으면서도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요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함을 안겨주는 노래입니다. 동요는 어린이의 노래이지만 어린이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어른들도 동심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어떤 동요들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지금 목소리가 한 명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네, 오늘 또 우리 정아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출장을 갔네요. 오늘도 혼자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또 소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언의 소통 가능하시죠? 오늘은 밤하늘로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하는데요. 동요로 밤하늘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곡 들려드릴 텐데 오늘 첫 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 효시로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윤극영 작사 작곡 반달 김나영 노래로 듣겠습니다.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
윤구경 작사 작곡 반달 김나영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어린이가 깨끗하게 불렀네요. 이 반달이라는 노래는 우리 어렸을 때 이 손동작도 같이 하면서 친구랑 손뼉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둘이서 손바닥도 치고 손도 마주 잡고 하면서 손유희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옛날에 이런 손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었지 하고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추억이 가득한 반달. 이 노래는 1924년에 어린이 잡지에 발표가 되었어요. 이 윤구경 선생님의 곡들이 이렇게 반달이라는 제목으로 악보집이 만들어졌을 때는 1926년이라고 합니다. 동요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1924년에 3월에 발행된 어린이 잡지에는 정순철 작곡의 까치아가 먼저 수록이 되어 있었대요. 반달 노래는 같은 해 10월에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왜 까치아가 아니라 반달을 창작 동요의 효시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또 윤구경 선생님께서는 반달 노래보다 먼저 작곡하신 노래가 설날이라고 합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이 반달 노래보다 먼저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반달이라는 노래는 최초의 창작 동요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창작 동요의 효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달이란 노래가 그때 그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암울했었잖아요. 일본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슬픔과 서러움을 안고 살았던 때인데요. 그때 이 반달이란 노래가 많이 위안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 1923년도에는 저희 나라 동요 작곡가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색동회도 조직하고 일본에서 어린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어린이 운동을 하시면서 동요를 많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 반달이라는 노래가 그 당시에 꽤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창작 동요의 효시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전래동요가 많았었잖아요. 전래동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생활동요나 놀이동요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전래동요는 아기를 재울 때 불러주는 자장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노래입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멍멍개야 짖지 마라 꽂고 다가오지 마라 이런 노래인데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 노래를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동생 재울 때도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생각나는 전래동요가 있는데요. 이런 전래동요도 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것은 모래 속에 손을 싹 넣고 모래 위에다가 손 위에다가 모래를 딱딱 덮으면서 두꺼봐 탁탁 이렇게 손 위에 모래를 덮으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손을 싹 빼면 콤이 생겨서 두꺼비집 같은 모양이 생기죠. 그렇게 모래놀이를 하면서 이 두꺼봐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이가 빠지면 뺀 이를 지붕 위에다 던지면서 까치야 헌니 줄게 새이다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생각나는 전래동요가 많습니다.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노래도 예전에는 일본 노래라고 해서 못 부르게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노래는 오히려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에는 일본 노래 또 놀이동요가 많았었어요. 창가라고 했었죠. 일본에서 공부를 한 우리 작곡가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창가 교육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완전히 일본 노래라고 해서 지금 금지된 노래들은 전래동요가 야우야 야우야 뭐하니 이것은 완전히 일본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지가 되어 있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전 세계에서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었겠지만 일본의 노래는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놀이예요. 또 우리 집에 왜 왔니란 노래가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리고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장화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양쪽 팀에서. 그래서 그 팀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만약에 이기면 그 팀의 한 명을 우리 팀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 노래가 이제 우리 집에 왜 왔니란 노래인데요. 이 놀이동요도 일본 노래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이 노래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래동요로 많이 또 어릴 때부터 불러왔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놀이를 살펴보면 비슷한 민속 놀이들이 많아요. 각 나라별로 놀이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런 활동성이 있는 놀이보다는 혼자서 하는 게임을 하고 또 여러 명이 또 어울려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컴퓨터로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서 전략을 짜서 전쟁을 또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이런 컴퓨터 게임에서도 협동을 하는 전래놀이 게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동만세에서 밤하늘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곡은 밤하늘의 반달 노래 들으셨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구준회 작사 정보형 작곡 동물원의 밤하늘 오설빈 노래로 듣겠습니다. 먼 나라서 온 동물들 밤이 되면은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구준회 작사, 정보형 작곡, 동물원의 밤하늘, 오설빈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희망동요 프로젝트 음반 희망 더하기 2에 수록된 곡입니다. 동물들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고향 생각이 날까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이 노래가 좀 아련하고 쓸쓸하고 또 따뜻한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을 주어서 정말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그 아기 판다 푸바오라는 그 아기 판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 1,8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멸종 취약종인 판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여 형식으로만 판다를 해외에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가 내년 7월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푸바오가 한국에 계속 머물렀으면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푸바오가 사육사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래요. 푸바오를 돌보는 사육사 그 강철원 씨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키우고 돌보신 것 같더라고요. 푸바오는 2020년 7월 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인 아이바오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그 강철원 씨 사육사께서 함께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기 푸바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로 아기처럼 잘 돌봐주셨더라고요. 신문 기사와 사진을 보니까 사육사께서 업어주신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 아기 푸바오는 장난기와 애교가 많은 성격이래요. 그리고 귀여운 외모 덕에 매일 평균 6,000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올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푸바오는 인기가 많아서 여러 애칭이 있다고 해요. 프린세스 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푸 공주래요. 용인 푸씨 등이랍니다. 이 푸바오 용인 푸씨래요. 하지만 푸바오는 소유권이 중국에 있어서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네요. 판다는 생후 4년차가 되면 종 번식을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래요. 그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하시는 그 유키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푸바오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는지 잘 알 것 같더라고요. 부디 중국에 돌아가서도 좋은 짝꿍 만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정수은 작사, 신은상 작곡, 달빛 가야금, 정소윤 노래로 듣겠습니다.
정수은 작사, 신은상 작곡, 달빛 가야금, 정소윤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요. 저는 처음에 이 달빛 가야금 제목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일까 참 궁금했어요. 달빛 아래서 가야금을 튕기는 그런 내용인가 했는데 노랫말을 잘 살펴보니까 내용이 너무 기발한 거예요. 밤하늘 사이에서 비춰지는 그 달빛이 가야금 12줄처럼 쫙 빛이 비추고 그 사이로 반딧불이 빛을 내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달빛 가야금 줄을 튕기는 것으로 표현을 하다니 정말 럴수 이럴 수가. 노랫말을 만드신 작사가는 누구일까? 이름을 봤더니 글쎄 정수은 선생님이셨네요. 이 정수은 작사가의 노랫말들을 보면요. 어쩌면 이리도 아이디어가 좋을까 감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달빛 가야금 가사도 정말 놀라웠거든요. 좋은 노랫말에 또 예쁜 멜로디가 입혀져서 노래에 아름다운 날개를 달았어요. 이 정수은 작사의 곡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5글자 예쁜 말이란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 그런 내용인데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찾아가는 동요교실을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이 5글자 예쁜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모두 외울 수 있도록 손동작도 함께 넣어서 지도를 합니다. 이 노래를 지도하기 전에 먼저 5글자로 예쁜 말 만들어 보기를 아이들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5글자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예쁜 말을 글자 수에 마구 맞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노래를 익히면서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하면 아이들은 금방 잘 따라하고 잘 외우게 되더라고요. 노래를 익힌 후에는 5글자로 예쁜 말하기 숙제를 내줍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쁜 말을 하도록 만드는데 정말 이 5글자 예쁜 말이 최고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5글자로 예쁜 말 만들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또 노력할게요. 넌 참 최고야. 넌 참 멋지다. 넌 참 예쁘다. 뭐 이런 말로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용기와 칭찬을 또 격려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동요예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의 자녀들 혹은 주변 분들에게 5글자로 정말 예쁜 말 하기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만세에서는 밤하늘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일까요? 박윤희 작사, 조오령 작곡, 별들도 꽃처럼 한지민 노래입니다. 하늘은 햇살이 지나간 파란 향기 바람은 풀잎이 스쳐간 초록 향기
박윤희 작사, 조오령 작곡, 별들도 꽃처럼, 한지민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또 예쁘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노래는 제34회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꽃처럼 향기가 있다면 어떤 향기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 이 한지민 어린이가 너무 따뜻하고 향기가 정말 폴폴 나도록 아주 곱게 잘 불렀네요. 밤하늘을 보면 왠지 소원을 빌어야 할 것 같고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줄게 뭐 이런 사랑 고백을 받아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안 계시다고요? 네. 저도 없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을 딸 수는 없지만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줄 만큼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게 뭐 이런 깊은 사랑의 달콤한 속삭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별빛 향기가 달콤할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겠지만 이 다음에 엄마 아빠만큼 크게 자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별을 따다 주겠다는 약속은 미끼였구나. 낚였구나. 이 모든 현실이 꿈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사랑할 땐 그 거짓말 믿어도 되나요? 네, 달콤한 거짓말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행복했으면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이고 안 좋은 기억들도 다 초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생각하면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요. 예전에는 이 노래 함께 많이 불렀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6학년 음악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유성윤 작사, 유병무 작곡, 별 보며 달 보며, 박정은 노래입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별님과 같이 의 좋게 사귀고
유성윤 작사, 유병무 작곡, 별 보며 달 보며, 박정은 노래였습니다. 동요는 주로 장조의 곡들이 많은데요. 이 노래는 단조의 노래로 아련하고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어른이 되어서 이 유병무 선생님을 직접 배웠어요.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랬을 때 너무 기뻐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작곡가 유병무 선생님께서는 합창 지휘자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코리아 남성 합창단을 창설하셨고 KBS 어린이 합창단, 또 숭이여전 글리클럽, 리틀엔젤스 합창단, 또 한국 남성 합창단, 광주 시립합창단, 뭐 이렇게 여러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오랜 시간을 활동하셨습니다. 한국 합창계, 특히 남성 합창단의 대표적인 지휘자셨고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음악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소프라노 조수미, 신영옥 씨, 김수연, CCM 가수, 또 박종호 씨 등 유명한 성악가들을 길러내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다 선화예고 출신들이죠. 유병무 선생님의 작곡 대표곡으로는 이 별 보며 달 보며가 있고요. 또 즐거운 노래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 아름다운 노래를 이 마을 저 마을 울리게 너도 나도 부르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생각나시는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또 대표적인 곡 나무를 심자도 있죠.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더 푸른가. 이렇게 오늘도 목소리가 안 나오지. 항상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한 밤 저녁에 한 9시 10시 넘어야지 목소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작곡가로서 밤에 너무 작곡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이 유병무 선생님의 작사 대표곡으로는 요들송도 있어요. 숲의 요들. 숲의 요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절절절 흐르는 여레이여레이여레이 또리리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요들도 잘하거든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지? 천사의 요들도 있습니다. 천사의 요들. 두 손을 마주 잡고 춤추면은 여레이 띠리리 여레이 띠리리. 진짜 요들 안 된다. 너무 안 돼. 남기신 책으로, 또 유병무 선생님께서 남기신 책으로는 세광 여성 합창곡집, 세광 남성 합창곡집, 또 크루트 토마스의 합창지휘 교본 1, 2, 3권, 또 현대 혼성 합창곡집 등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었어요. 3년 전인 2020년 2월 21일에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인생에서 후회하는 횟수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만세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요 많이 들으시면서요. 다음 곡은 귀여운 아기별 노래 들려드릴게요. 윤석구 작사, 김영민 작곡, 밤하늘의 아기별, 김우진 노래로 듣겠습니다. 조저녁 하늘가에 놀러 나온 아기별 숨바꼭질하는 걸까 어디론가 숨어요 밤이 깊어 은하수가 길게 흐리며
하늘가에 놀러 나온 아기별 숨바꼭질하는 걸까 어디론가 숨어요 밤이 깊어 은하수가 길게 흐리면 기구쟁이 아기별들 물장난하나 봐 반짝반짝 반짝반짝 같이 놀아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밤새도록 같이 놀아요 윤석구 작사, 김영민 작곡, 밤하늘의 아기 별, 김우진 노래였습니다. 초저녁 하늘가에 놀러 나온 아기 별. 이 아기 별은 금성이겠죠? 금성은 샛별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저희 오늘 첫 곡 반달 노래에 나오는 샛별 등대.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런 노래 있었죠. 금성은 우리가 흔히 샛별이라고 부르는 행성인데요. 목자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해질 무렵에 하늘에 나타나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목자와 바다의 선원들이 길잡이가 되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반달 노래에서도 샛별 등대라고 했나 봅니다. 금성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이나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고 해요. 그냥 보면 하나의 점처럼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달처럼 그 모습이 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는 표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장이 긴 전파를 이용해서 관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성은 인류가 탐사선으로 행성을 탐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탐사를 시작한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금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닮아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쌍둥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금성의 자전 속도는 아주 느릴 뿐만 아니라 자전 방향도 다른 행성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동만세에서는 밤하늘 친구들을 동요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별과 달을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이슬기 작사, 이수인 작곡, 달 뜨는 바닷가, 사공빈 노래입니다. 보름달이 두둥실 때는 밤이 찾아오면은 수평선에 물결이
이슬기 작사, 이수인 작곡, 달뜨는 바닷가. 사공빈 노래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노래도 예쁘고 노랫말도 예쁘고 노래도 촉촉하게 잘할까요?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달뜨는 바닷가의 모습이 눈에 샥 선하게 그려집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인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보면은 1절은 보름달이 뜬 바닷가, 2절은 아기별이 반짝거리는 바닷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달 뜨는 바닷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아름답죠. 물결 위로 비치는 달이 물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멍도 있습니다. 물 안에 비춰지는 달을 멍하니 바라보는 거죠. 그저 멍하니 바라본다고 해서 멍이라는 글자를 붙이잖아요. 여러 가지 멍을 붙이면 됩니다. 별멍도 있고요. 저는 어느 날 물고기를 봤는데 물고기도 그저 멍하게 바라보는 물고기 멍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해도 길어져서 거의 8시가 가까워져야 해가 지더라고요. 한 7시 40분, 45분쯤. 동쪽에는 해 뜨는 일출의 광경이 아름답고 서쪽은 해가 지는 일몰의 노을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여기 옥천은 서북 쪽쯤 되려나요? 네, 그래서 일몰이 아름답겠죠. 지난주엔 제가 파주에 있는 가람도서관이라는 곳에 동요 특강이 있어서 특강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다가 저녁에 노을이 질 때쯤 되었길래 또 배도 고프고 해서 어느 파스타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스타집이 정말 위치를 잘 잡았더라고요. 한강이 쫙 흐르고 그 위로 노을이 쫙 지는 것이 보이는데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때는 노을멍을 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노을멍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밤하늘의 친구들 동요를 들어봤는데요. 밤하늘에는 이 별과 달과 또 뭐가 있을까요? 은하수와 별들이 많은 은하수 물결이 또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밤하늘에 오로라도 있겠죠. 어느 나라에 가면은 정말 오로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밤하늘을 보면은 왠지 소원을 빌 것만 같은 소원을 꼭 빌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냥 빠르게 지나네요. 오늘 밤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좀 소원을 빌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마음에 두신 근심 걱정 오늘은 모두 별님에게 털어놔 보시고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별님에게 물어봐. 없었나? 갑자기 왜 그 노래가 생각나지? 네, 오늘은 모두 별님에게 털어놔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기분 좋은 아침, 개운한 아침 맞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조은별 작사, 윤정란 작곡의 아기별의 기도. 박소현 노래로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동요로 아주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세요. 동행.